건강한 생태계일까요? 그렇죠. 먹이 그물이 훨씬 건강한 생태계죠. 먹이 사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뭐 하나 띡 부서지면 다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는 하나가 없어져도 그 대체를 어떻게든 찾을 수 있게끔 돼 있으니까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고릴라가 멸종 위기에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서식지파계 이 5가지 이유 말고 얘는 추가적인 멸종 위기가 있어요. 뭐였을까요? 번식이 안 됐어. 네? 번식이 안 돼서 아니? 사는 것이. 서식지 파괴? 그거하고 같은 일인데 왜 서식지 파괴됐냐면 얘가 사는 콩고에서 우리 핸드폰에 꼭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콜탄이라는 게 있대. 콜탄으로 뭘 만들어서 핸드폰에 꼭 넣어야 된대요. 근데 우리 다 핸드폰 갖고 있죠. 핸드폰 엄청 크고 솔직히 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 중에 제일 많이 갖고 있죠. 핸드폰을. 내가 계속 만들어내는 콜탄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홍보 사람들이 다 거기를 콜탄을 배달하려고 다 해치겠죠. 그 콜탄에 나오는 곳과 얘 서식지가 동일합니다. 다 이렇게 버리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책이 있냐면 고릴라는 핸드폰을 싫어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림이에요. 네, 이런 거 보시면 이쁘죠 새들. 이 새들 되게 이쁜데 왼쪽에 있는 새는 진홍가슴이라는 여름철새, 다 이것들이 여름철새인데 왼쪽은 진홍가슴, 가운데는 딱새, 오른쪽은 큰 유리새입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이쁜 새들이 우리나라에서 여름을 나려고 철새가 이동을 해서 와요. 여기가 어디냐면 그 서해안에 있는 꽤 먼 섬인데 어청도라는 섬이네요. 그런데 얘네들이 아무거나 안 보이거나 죽은 게 보이거나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유가 뭔가요? 온도가 안 맞아서. 이유는 여기는 고양이가 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마리의 고양이도 없었는데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몇 년 후에 보니까 이게 뭐지 이런 새가 있어 하고 봤는데 이미 끝. 그 사람 몰랐죠. 등대지에 얘가 그렇게 여기만 오직 그 섬에만 있는 새였어요. 그런지 몰랐죠. 그런데 보니까 그 섬에 여기 마지막 나와서 1899년에 끝.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자, 얘는 그때 절멸한 거죠. 절멸했는데 그 원인이 참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냥 우리는 내 애완 고양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게 그렇게 시킬지는 몰랐겠지만 그러니까 어때요? 어떤 생태계가 있으면 거기를 가만히 두는 게 제일 좋아. 가만히 두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보고 싶을 정도 우리는 그렇게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치는 영향을 보시면 우리 꿀벌 너무 잘 아시죠? 꿀벌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말은 아인슈타인이 했다고 정식적으로 기록이 된 건 아니랍니다. 그런데 어쨌건 요게 이 말이건 아니건 간에 사년이건 아니건 간에 꿀벌이 멸종하면 인류가 멸종할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이렇게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많아. 꿀벌이 수분을 해주는 게 70%를 되고요. 그렇게 많으면 얘네들이 나라에 수분을 안 해. 얘네들이 멸종이 되는 거잖아요. 레벨가 안 맞으니까. 그럼 우리도 먹을 것도 없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뿐만 아니라 파리도 많이 해준대요. 파리도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라 아프리카 쪽 파리도 지금 많이 안 보인대요. 그렇게. 그래서 수분을 못 해주고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수분이 안 되면 막 붓으로만 해주고 인공으로. 이제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기 때문에 수중 농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정말 하우스 안에서 그럼 이제 그 안에서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게 다 아니잖아 우리 식물이. 그래서 문제가 크고요. 그래서 보시면 요게 쥐인데요. 아까 나온 요 흰꼬리 소리였지요. 얘가 멸종위기 종이라고 했죠. 얘가 쥐를 잡아요. 근데 멸종위기 점점 얘 선택이 많이 없어져서 그럼 우리 인간에게는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쥐가 많아져서 얘에서 쥐를 매개체로 하고 살아가는 진드기에서 온 일을 라인병에 지금 많이 올라갔네. 발병률이 많이. 근데 지금 뉴욕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저희 오빠 미국에 사는데 쥐 진짜 많대요. 쥐가 진짜 뭐 지하철역 다니는 일도 아니래요. 엄청 많대요. 그래갖고 내가 뭐 기숙사 보니까 뉴욕에 있는 기숙사인데 쥐다냐고 다니는데 그럼 당연해. 이렇게 얘기할 정도. 정말 많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나마 안 그러는데 되게 많은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은 쭉 풀어가지고 보고 읽으시면 되지. 정순한 정확하게 분리배출하고 그다음에 정확한 분리배출을 기본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개인 분석을 저희는 중심에 놓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저희 동에서는 이거였습니다. 폐기약품, 우체통에 넣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그 다음에 비닐류, 뭐 다 우리가 버릴 때 플라스틱이나 알루미늄 캔, 비닐류, 조미료, 음식물 다 그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지저분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 정확한 뭐 플라스틱이나 이런 비닐로만 그 분리배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미료도 이물질을 제거하고 종이만 정확하게 버릴 수 있도록 저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원순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도 배웠지만은 그 뭐죠? 재사용 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저희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이게 하나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인터넷에서 그 지구를 위한 10가지 습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장 볼 때 장바구니 이용하고 신선식품 주문할 때는 다회용 보냉팩을 사용하자. 그리고 물티슈나 그 플라스틱 빨대 사용 줄이기. 그다음에 일회용품 대신에 다회용품. 저희 혹시 반찬을 사러 가거나 아니면 그 텀블러 이용하기. 그다음에 배달팩에 있는 일회용 수저보다는 집에 있는 수저나 젓가락을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장이 많이 되어 있는 제품. 저도 실은 쓰레기 버리기 싫어서 사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포장이 많은 제품 사지 않고 중고 제품이나 재활용품, 뭐 당근이나 이런 데 이용하고, 남이 쓰던 거 안 쓰는 거 다시 사서 이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비닐팩이라든가 뭐죠 이게? 뭐죠 이게? 포장 없는 리필 가게. 맞아. 네, 리필 가게 알게 산수동에도 있는 것처럼 그런 그 제품을 가지고 가서 따라가고 온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쓴 제품은 분리배출까지 책임지자. 이런 10가지 습관을 저희는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제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정리식으로 했습니다. 자,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도 우리나라가 1위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고 다행히 인도가 1위라고 하는데 제가 그 이유를 알겠습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국 1위는 호주이고 2위가 한국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저 같은 경우는 뭐 텀블러를 들고 다닌다고는 하지만 좀 귀찮아서 그냥 나갈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쓰레기 줄이기, 그 우리가 지금까지는 유통기한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제 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소비기한으로 표시 기재를 하게 돼 있어서 훨씬 더 저희들이 무슨 물건을 샀을 때 여유 있게 버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물의 다양성, 우리가 이제 생태계가 다양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생태계의 다양성, 종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생태계는 뭐 있어야 할 곳에 산이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고, 그다음 물이 있어야 될 때는 물이 있어야 되고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개발을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분별한 개발은 조금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제 많이 하지 않고 잘 그대로 놔두다 보면은 생물의 다양성도 많아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물의 다양성 감소, 소식지가 파괴가 되고 과대한 사용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다음에 외래종, 우리 베스나 진짜 큰 쥐, 뉴트리아, 제가 잡는 것을 좀 봤는데 조금 너무 징그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오염에 대해서 이제 생물이 다양성 감소가 되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태계 파괴나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자연은 자연대로 두고 무분별한 그러니까 그냥 저희가 개발은 해도 무분별하게 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그냥 나중에 조금만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생태계는 생태계대로 이렇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뭐 외래 종들을 차단을 하고 해서 환경 오염이나 지구 온난화를 이런 것들을 그대로 지켜서 부르는 쓰레기를 좀 줄이는 습관, 우리가 아주 작은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도 쓰레기 당번이 저희 둘째 딸이 있는데요. 엄마, 왜 우리 집은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 정말 한 번 딱 버리고 나면 바로 몇 시간 뒤에 재활용 통이 차니까 아이의 마음도 제가 이해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가 봐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참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플라스틱 진짜 내 주변에 손만 뻗으면 닿는 것이 다 플라스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드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나갈 때가 많죠. 근데 이게 분해되는데 500년 이상이 걸린다는 얘기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좀 더 제가 사용하는데 좀 더 생각해 가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 게 2024년 1월 1일이었다는 거 어느 순간 변경된 건 알았지만 이때였는지 몰랐고 늘 이 유통기한 때문에 아이들과 좀 다툼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아직 더 먹어도 되는데 애들은 꼭 절대 안 먹어요. 몰래 갔다가 엄마 그러다가 엄마 나중에 다 병균 나중에 나이 먹어서 병 든다고 이러면서 쓰레기 몰래 갖다 버리면 참 다시 끄집어 내가지고 몰래 먹어버리기도 했어요. 근데 싸우는 어느 순간 길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싸우는 그도 좀 줄어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저하되는 거 저희 아파트도 이거 쓰고 있는데 이 카드 RFID 이 카드 쓰고 있어서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릴라가 휴대폰을 수리한다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휴대폰도 가전제품 우리 웬만하면은 다 이렇게 100만원 넘고 하는데 휴대폰은 이 작업하는 거 쉽게 2년 안에 2년 2, 3년이면 다시 새 걸로 신종 나오면 시험 나오면 다시 교체해버리고 우리가 너무 쉽게 했던 것 같아요. 고장나서 버리기보다는 다른 사람들 신경 쓰고 있는데 좀 더 지쳐진 것 같다고 바꾸는 경우도 많았던 것 반성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말했다는 이 말, 이 말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도 4년 안에 맹만한다. 이거는 많이 들었는데 아인슈타인이 했다는 것도 오늘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 꿀벌이 사라져가는 이 현실 진즉부터 느껴왔는데 아카시아 향기를 참 좋아하거든요. 보면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때 그 십리길을 걸어 다녔는데 그 내내 아카시아 향기를 맡고 다녔는데 아카시아 향기 맡은 지가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없어요. 아카시아 향기가 눈에 보이면 가까이까지 가거든요. 근데 안 나요. 근데 그 아카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꽃들이 향기를 잃어가고 있어요. 그런 거는 벌이 향기를 쫓아가잖아요. 근데 향기를 잃어버려서 꿀벌도 멸망해 가는 것 같아서 이 모두가 다 우리 지구 환경 오염 때문이라는 그 슬픈 내용이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료나 비료, 바이오가스로 재활용이 되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여다보면 참 한심할 그지 없어요. 막 비닐봉지처럼 딱 버리고 뭐 꼬막 껍질이나 뭐면 가서 제서를 끄집어낼 수는 없고 보면은 속이 상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아파트에서 살다 보면은요 시골에서 가져다 준 거 부모님들은 애쓰고 자식들 생각고 갖다 준 거 안 먹고 그대로 박스째 갖다 들이붓고 그런 거 보면은 정말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제발 좀 우리 붙어서 주변에 혹시라도 버리면 그리고 저는 그러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안 먹는 거 있으면은 그 옆에다가 깨끗한 그릇에 담아가지고 일부러 얼려놔요. 혹시라도 가져가실 분 쓰실 분들도 쓰잖아요. 하다못해 그 동물들 키우신 분들은 가져와요. 동물들도. 그래서 무조건 버리지 말고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해봅니다. 뽕둥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좀 만들어 봤는데요. 깨끗한 집으로 가자 이 큰 주제하에 제가 현재 살고 있는 그 공간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 내용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 개인적으로 그 친환경에 관심이 되게 많고요. 되도록이면 지구 남들이 몹쓸지도 모르는데 지구가 너무 오염되는 게 싫어가지고 제 혼자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은 그 제품을 사용할 때 저는 주로 뭐 한마디면 자연들인 거 많이 이용하거든요. 무장도 다 자연들인 것들이 많고 그래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 저는 테이프나 그 비료를 거의 안 조금만 쓰려고 해요. 왜냐면 얘들이 남아서 땅에 흡수가 돼가지고 빗물에
실려서 바다로 많이 흘러간대요. 그 바다가 굉장히 오염되고 굉장히 그 농사가 하다 보니 친환경이 아닌 것 같아서 속이 쓰리쓰리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칭 재료 할 때 풀이 싫으니까 보통 저희들이 검정 그 필름이 있어요. 그걸 덮는데 그걸 안 덮고 박스를 모아서 박스로 대신 덮어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물이 다 녹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기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바로 안에 투입 가능해요. 같이. 그래서 하는데 하다가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멀칭 재료 비닐로 하다가도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하는데 좀 몸이 불편하더라도 저 혼자라도 박스를 활용해서 멀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저는 옷을 1년이면 한 3-4벌만 사면 끝이거든요. 1년 내내 입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옷이 막 떠밀려 와가지고 옷 쓰레기로 만든 산이 있대요. 지금 곳곳에가 많이 있대요. 알려지지 않는 산들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옷을 좀 거의 안 사는 삶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오늘 반가웠던 단어가 생물 다양성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하거든요. 저희 텃밭이 있는데 한 가지만 심지 않고 조금씩 굉장히 다양하게 심어요. 쑥도 있는데 진딧물이 쑥을 좋아해요. 왜냐면 진딧물을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벌레가 날라오고 무당벌레도 그 다음도 동물이 있거든요. 서로 간에 이렇게 약을 하지 않아도 또 땅속에 미생물도 죽지도 않고 했으니까 위아래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까지 생각을 해서 서로 순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내 하우스 안에서만이라도 그런 노력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오늘 너무 반가운 주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샴푸 같은 거 그렇게 쓰시잖아요 다들. 막 홀스라고 마지막까지 막 헹구서 마지막까지 뒤집었으면 차가워하고 몸이 차가워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중간에 나만들 거를 그러니까 샴푸 같은 거 그렇게 쓰시잖아요 다들. 막 홀스라고 마지막까지 막 헹구서 마지막까지 뒤집었으면 차가워하고 몸이 차가워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중간에 나만들 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박스에다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활동할 때 그때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만드는데 5초 사용하는데 5분 썩는데 500년. 그래서 플라스틱 그 병이 약 450년 이상 걸리고요. 일회용 컵 같은 경우도 우리 일회용 컵도 썩는데 20년 이상 걸린답니다. 어마무시하지요? 자, 그 다음에 생활 폐기물 대신 대비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든 이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계량? 아파트 그 카드. 아래 코 아이디 카드 도입을 띡 찍고 또는 비밀번호 눌러가지고 이렇게 뚜껑 열려 보시면 버리잖아요, 선생님. 그거 도입한테 말씀드렸죠. 한 36% 됐는데 비양심도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네. 자, 음식물 쓰레기 제한을 뭐가 있을까요? 3가지.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버렸어. 비료와 하나 더 바이오가스. 이렇게 있죠. 바이오가스 전했다 그랬죠? 우리 EPR 제도까지 했나요? 생산자 책임 제어하려? 아직 안 한 거 같은데. 자,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한국이다. OX. OX. 오 같다. 누가 그래서 어떤 분이 X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 O였어요. 근데 지금 X로 바뀌었어요. 네, X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이거 쓰레기 보이시나요? 네. 이거 보이시나요? 어딜까요? 이 쓰레기 좀 보세요. 어느 나라일까요? 인도가 가장 쓰레기를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리고 있어요. 1인당이 아니라 그냥 전체 양으로 보면 원래는 어디가 1위였을까요? 예전에? 중국? 중국이 1위였어요. 중국. 우리 너무 잘 알듯이 중국이 예전에 중국이 베이징에서 분리배출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심지어 베이징에서 수도잖아요. 거기서 분리배출 거기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유가 뭐냐면 워낙에 알리 태무 요거 때문에 이게 많이 받으니까 그걸 막 함부로 보내니까 처치가 안 되니까 베이징에서 안 되겠다고 이제 그때부터 분리배출을 시작해서 얼마 안 돼요. 몇 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중국이 떨어졌는데 인도도 인구 많기로는 두 번째가 서럽게 많지. 인구는 많아. 근데 의식은 아직 안 깨어 있어서 저렇게 많이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한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우리가 몇인지는 말씀 안 드렸고 1위는 아니라 그래서 우리 몇일까요? 1위는 아니고 몇일까요? 12위. 1인당 버린 거. 1인 사람이 버리는
이렇게 많은 거 순서로 우리나라 몇 위? 2위. 1위는 아니란다. 1위였는데 바뀌었어. 몇 위냐면 2위. 아이고 겨우 2위. 2위가 너무 의외죠. 2위가 너무 의외였어요. 호주 왜 호주지? 그런데 우리가 2위인데 보시면 90.5kg죠. 근데 호주가 100kg 정도 돼요. 별 차이도 안 나. 근데 궁금한 게 미국은 쓰레기를 불배출 안 하고 그대로 네. 버린다고 하는데 맞아요. 미국이 계속 빠졌죠. 그게 왜 빠졌냐면 그 플라스틱을 그냥 다 아예 없잖아. 아예. 플라스틱만. 네, 여기 플라스틱이야. 그리고 보시면 OECD 평균 요건데 우리는 2배가 넘지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기후 악당이라고 유럽에서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뭐라 해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렇게 많이 소비를 한다니 말도 안 되라고.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플라스틱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규제를 보시면 유럽연합이나 캐나다, 독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되게 약해요. 우리 그 일회용 컵 보증제 하기로 또 있다가 또 유예했잖아요. 계속 유예하는 이유를 뭐라고 하더니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다면 다른 부에도 먹어봤어요. 맞아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안 떠오르면 그러니까 냄새가 이상한 거래. 아무렇지도 않아. 물에 잘 나가는 게 있어요. 안 뜯으면. 그냥 뜯으면 소비기 안에서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뜯지만은 저 진짜 한다. 우리 딸이 엄마 이거 우기 나 자시는데 괜찮아 안 죽어. 맨날 저거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도 찝찝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소비기한을 바꿔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비기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소비기한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소비기한 표지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찝찝하지 않고 첫째. 그 다음에 안전하게 올 때까지 그 대신에 뭘 해야 돼요? 그런 그 저장 그 방법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 우유는 우유 말고 뭐죠? 뭐 두부 같은 경우 정확하게 냉장고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기한 내일였어도 뜯었는데 뜯은 개봉 후에는 빨리 드셔야 되고 이상하다 그러면 안 드시는 게 맞고요 당연히. 그래서 2023년 1월 1일부터 시작했대요. 그런데 보시면 여기 소비기한 여기도 소비기한 여기도 소비기한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뭐는 아직 안 돼요? 우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바뀌어요? 우리가 요구를 해야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바뀌어요? 헌재 니들 빨리 재판 안 할래? 요구를 해야 바뀌어요. 어떻게 해야 바뀌어요? 요구를 안 하면 다 지들은 하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게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안 바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게 비행문서 말잖아요. 분리할 때 제일 안 떨어지는 게 뭐예요? 플라스틱 병 중에 코카콜라. 떼어보셨죠? 사이다 이런 것들 떼면 끝에가 꼭 남아요. 하얗게 남아. 응, 하얗게만 남으면 괜찮은데 응, 하고 진짜 그건 뜯다가 내가 진짜 이렇게 열받아. 그래서 왜 그러신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걔네는 차라리 벌금 먹는 게 나았거든요. 얘를 이렇게 바꾸려면 이 라인을 바꿔야 된대. 라인의 그 중간에 어디를 그게 시설 바꾸는 거보다 그게 나으니까 그냥 벌금 줘. 괜찮아? 그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옛날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게 계속 동시에 소비되는 게 아니니까 옛날 거는 안 뜯어진다니까요. 그렇게. 그런데 요즘 물 같은 경우는 아예 물라벨도 많잖아요. 이제 전부 물라벨 제거는 뜯기 너무너무 편하게 나오는데 코카콜라는 냅둬버려요. 그냥 이러고 있을게 계속.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코카콜라를 상대로 계속 심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해야지만 바뀌어요. 그럼 또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투표. 그러니까 우리는 보시면 그 시의원이나 또는 그러니까 그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보시면 거의 환경에 대한 공약이 없어요. 저 뒤에 있거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내세우지 않고 그걸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기 시작하다 보면 여기 중요한 감네? 그리고 자꾸 앞으로 당겨지는데 근데 독일은 되게 그게 앞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환경적인 공약을 누가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을 내놓는가. 근데 우리는 있어도 저 끝에 있고 그러고 나서 당선돼도 나 몰라라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나 플라스틱이 많았어요. 근데 계속 요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 대신에 비닐도 물론 없으면 좋겠지만 줄였어요. 여기도 보면 핀 굳이 이게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플라스틱이. 그래서 요거에서 이렇게 바뀐 것들 이런 핀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바뀌게끔 만드는 게 누가?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바뀔 수 있어요. 홈런볼이랑 과자도 끝까지 안 바꿨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초콜릿이 나오면 우리는 성품성이 떨어지니까 절대 안 바꾸겠다 했는데 실험을 했어. 5층에서 떨어지고 막 힘이 나져서 야 봐봐 이래도 안 깨지는데 그래도 안 바꿀 거야? 그랬더니 이제는 종이
트리 자체를 종이로 바꾸고 있대요. 아직 아닌 것도 있지만 옛날 것은 그렇게 됩니다. 생물 다양성 빨리 갈게요. 슉! 이제 좀 졸릴 때 됐으니까 빠른 글자로 지나갑니다. 선생님들은 맞추시면 안 되고 시작 뿅. 뭐야?